네, 계속해서 한 주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요.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방금 또 리포트도 보셨습니다만 이 서울 시민들의 감탄과 환호를 자아냈던 이 서울 불꽃 축제,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불꽃 축제 영상만 다시 모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10만 발의 폭죽, 100만 명의 환호, 코로나 시름을 날린 이 3년 만의 불꽃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좀 보니까 열차가 지하철 지나가다가 관객들 보라고 멈추기도 했었다면 천천히 슬로우로 가기도 했다. 네, 어떤 분이 관련해서 영상과 글을 SNS에 올린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기관사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만 명은 여의도에 가서 직접 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기대 이상이었다 이런 반응들 쏟아내고 있는데 가지 못한 분들은 아쉬울 거 아니에요. 특히나 그 시간에 이 지하철에 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이제 아쉬운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관사께서 평상시보다 이 1호선 열차를 훨씬 더 늦게 운영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직접 또 지하철 창문 너머로 보신 분들 감탄사를 연발했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의 의견도 참 다양합니다. 기관사님 참 스윗하시다. 또 불꽃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낭만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이런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축제가 끝난 한강변의 모습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고 하는데 쓰레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우선 이 한화가 이제 매년 이제 열린 행사 3년 동안 몰년 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화가 이제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하는 데만 한 예산이 17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외곽이나 질서 유지는 서울시가 담당을 하고 하나는 이제 이 불꽃을 담당하는데 이 불꽃이 거의 세계 탑이라고 그럽니다. 불꽃 모양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신제품도 꽤 많이 나왔고요. 이게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있답니다. 불꽃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새로운 제품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미국도 그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날 불꽃놀이를 하는데 우리나라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만큼 K불꽃이라고 그래서 이 불꽃 자체의 어떤 이 상품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래요. 지금 광안리하고 이제 서울에서 두 군데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불꽃을 보면서 정말 요즘 보면 불꽃이 옛날 그냥 불꽃하고는 또 달라요. 이게 이제 디자이너들이 다 설계를 해서 그걸 전문적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다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 또 아파트도 뭐 임대해서 빌려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워낙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아이들 어릴 때 한번 갔었는데 정말 여기 한번 보는 건 좋은데 나오는 건 지옥입니다. 힘드시죠. 거기다가 이 불꽃놀이는 또 물이 있는 데서 해야 돼요. 이게 불을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한강변에서 하기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문제는 본인들이 먹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쓰레기로 놓아두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마 100만 명 수준이거든요. 서울 시민 1000만 명인데 거의 10분의 1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쓰레기 양들이 나왔고 이게 사실은 좀 더 가져갔으면 좋을 텐데 문제는 저러다 보니까 나중에 치우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좀 더 이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앞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합니다. 저희 이제 카메라 팀이 저 영상을 잘 찍어서 잘 편집해서 올려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감동을 느끼셨는지 화면으로 보실 때는 어땠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현장에서는 저렇게 쓰레기 문제도 있었지만 또 실강이를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주최 측과 또 이 세계 불꽃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나온 시민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곳곳에서 됐는데요. 사실 안전을 이유로 접근 제한한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요원들이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속수무책이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인 건 사실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거든요. 오후 7시까지만 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한강공원 보안관들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이 가운데서 또 고성이 오가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뭐 끝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3년 만에 재개된 축제가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까? 시민의식도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여러 차례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 경찰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한 초등학교 같은 장소에서만
5번이나 이런 짓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 경찰청이 이제 이 A 씨를 지금 구속을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학생들 이 귀갓길에 예. 나오면서 뭐 이렇게 뭘 해주겠다 뭐 등등 해서 이제 유인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학생이 그걸 밀치고 본인이 가서 직접 이제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제 검거된 사건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뭘 사주겠다라든지 뭐 부모님 신부로 맞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인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어허. 미국 같은 경우는 학생들 이 등하교를 전부 다 스쿨버스를 해서 예. 집 앞에 내려주기 하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등교 때는 부모들이나 또 녹색 어머니회에서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예. 그나마 괜찮지만 하교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하교 시간이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무방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경찰이나 이런 데서 네네. 하교 시에 학생들이 어떤 제대로 가는지 이런 사람들이 없는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더 황당했던 게 앞선 사건에서 구속된 60대 남성, 경찰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어허. 술로 인한 좀 감형을 노리는 겁니까? 이거 문제 없는 겁니까? 사실 주치감경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네. 주치감경 때문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형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제10조 1항을 보면 예.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을 보면 심신장애로 인해서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노려서 주치감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사실 조두순 사건 때도 이와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예. 주치감경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이게 여론만 형성이 된 건데 법 쪽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된 건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 때문에 그런지 이제 17일 날 출소하는 김근식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네. 전자발찌 이것만 해서 이게 관리가 될런지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김근식 같은 경우는 이 아동들에 대한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한 예. 범인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뭐 보호 감호 제도라는 게 다 없어졌습니다. 네.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발찌를 끼는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이 교도소에서도 검증 결과 이거는 좀 병적이다라는 걸 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뭐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이 상습적이고 병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런 범인들이 나와서 또 활개친다면 동일 범죄를 다시 반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발찌를 아주 강한 발찌를 지금 한동훈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예. 안전장치가 더 강화된 이제 발찌를 끼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이게 이제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런 범인들 조두순이나 등등 이런 범인들 즉 어떤 병적으로 이렇게 하는 범인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동안 인권이라는 예. 것 때문에 보호 감호나 치료 감호나 이런 걸 좀 많이 하지 않았는데 예. 이럴 경우는 이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예. 이제 나오면 특별전담팀을 구성해서 감시를 합니다만은 그러니까요. 감시할 기간 동안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감시가 느슨한 기간들 예.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대중의 관심이 떨어지면 네. 그때 또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좀 더 제도적인 저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러시아 점령지 이 크림 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이 크림 대교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그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장면인데요. 네. 자, 저렇게 폭발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 저게 러시아는 배후를 우크라이나로 지목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폭발로 지금 크림대교가 붕괴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예. 일단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후로 지목을 하고는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했다라고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크림대교 파괴하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들 중에 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라는 것이 지금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예. 대교 폭발이 지금 트럭에 실린 폭탄이 터지면서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예. 철도로 운송되던 유조차에 불이 붙어서 폭발이 됐고요. 다리 일부가 붕괴가 됐습니다. 네. 이날의 폭발 사고, 예. 이 푸틴 대통령의 70세 생일 바로 다음 날 일어난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 침공 중인 이 러시아 측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선 대교 복구에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러시아 군수물자 보급에 타격이 좀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아마 여기를 이제 크림반도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옛날에 영어식 발음이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자신들 발언으로 이걸 바꿔달라.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현재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흑해 함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러시아가 흑해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여기를 이제 강제로 합병을 해버렸거든요. 이제 근데 그동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공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리와 함께 옆에 철도가 있습니다. 이 폭발이 일어난 게 다리 쪽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옆에 유류를 운반한 차가 있었어요. 그게 동시에 그 터지면서 굉장히 폭발이 컸거든요. 아마 이건 굉장히 이제 계획된 어떤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제 이게 할 때 처음에 푸틴이 이걸 만들 때 처음으로 푸틴이 여기로 오면서 이게 중요한 이 병참 이 어떤 통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아마 이쪽에 물자 지원이나 최근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드론 공격으로 흑해 함대가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요충지인 핵심적인 통로가 지금 붕괴된 거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보면 이 전술 핵무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론들 지금 아마 긴급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결국은 이게 뭐 우크라이나가 아마 한 일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결국 본인들의 어떤 핵 사용을 어떤 실제로 하는 게 아니냐 세계 각국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군요. 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러시아의 총사령관이 지금 교체됐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쟁 시작된 지 총사령관이 교체된 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대적인 탈환 작전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북부 그리고 남부 등지에서 반격이 상당하게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2주간 120여 곳의 마을을 되찾았는데 그만큼 러시아의 전세가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것이고요. 군 내부 동요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